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이 끝나고 이제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 항상 힘들기만 한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간의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크게 변동폭이 없는 모습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는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더 하락하면 어떡하나 투자자분들의 두려움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시간은 2022년 5월 30일 녹화 시간 기준은 오전 10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녹화가 끝나고 업로드 될 때는 12시가 좀 안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1.47% 상승한 3,680만 원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1.73% 상승 2.27%가 아니죠. 227만 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어제와 비교하면 좀 상승을 한 것 같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땐 10% 넘게 하락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1,251원으로 환율이죠. 어제보다 주말보다 환율이 더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다는 뜻으로 이제 주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암호화폐 시장은 왜 이러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요. 시가총액 6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1.32% 상승한 48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결국 사상 첫 9주 연속 음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코인리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면 비트스탬프 BTC 대 USD 주봉 차트 기준 29일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되며 9주 연속 음봉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스탬프는 현존 암호화폐 거래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든 가장 짧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이 결국 9주 연속 음봉 마감을 했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참 안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가장 긴 이제 음봉을 나타냈을 때는 6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3주 전에 이제 7주 연속, 이제 8주 연속 그러다가 9주 연속 음봉을 기록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 또 이제 10주 연속이라는 숫자를 볼 수 있게 될지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비트코인의 백만장자 주소가 올 들어서 21%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5월 28일 기준 100만 달러 이상 이제 한화로 12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가 77,936개로 올 들어서 21.34%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 백만장자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다른 자산의 백만장자군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2위의 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는 지난 2021년 7월 당시 비트코인의 상품을 출시했던 유수의 은행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 은행들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이 최근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서두르지 않는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있다, 놓치고 있지 않다.
국가 간 지불이 암호화폐의 합법적인 사용 사례라고 하면서도 엄격한 규제로 인해 암호화폐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작년 7월 암호화폐 리서치 팀을 신설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는 얼마 전이죠. 한 4월 달 경우에 이제 불황이 온다. 이 불황이 오는데 너네들 주식보다는 암호화폐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암호화폐 겨울 진입이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현재 진짜 암호화폐 겨울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가상자산 시장, 크립토 마켓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투자 은행인데요. 이 보아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시장 진출을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이 시장이 초기 시장이며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지금 규제가 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길을 모을 시간이 좀 충분하다. 그 말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한 매집을 할 기간, 시간이 충분히 오히려 남았다라고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쉽지 않은 상황들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분석가들의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어도 알트코인은 좀 추가 더 하락을 할 수가 있다. 매수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약 4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 알트코인 사이코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더라도 알트코인은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이클에 한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를 간단히 말하면 이게 저점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했다가 더욱더 바닥을 깊은 바닥을 볼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이와 관련 그는 이번 사이클은 이전의 모든 사이클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 사람들은 유동성을 알트코인으로 옮겼다. 이번 주기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쳐도 알트코인의 바닥 시점은 서로 다를 수가 있으며 이는 락업이 해제되는 얼락 물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새로운 얼락 물량은 매도 압력을 가중시키며 선물 시장 내 롱 포지션을 청산시켜 연쇄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사이클이 이 애널리스트의 분석 따라 좀 다른 사이클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꼭 이 유동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이죠. 2021년 5월 바닥을 한번 찍었다가 하루에 엄청난 쇼크를 받다가 두 달 만에 다시금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바닥을 보는 지금의 모습들이 이전의 사이클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 그리고 저 또한 의견에 동감을 하는 상태인데요. 예, 한 인물의 경우는 이제 2023년 초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내년이죠. 내년 초에 25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억만장자 벤처 캐피털 리스트의 팀 드레이퍼가 최근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스캇 멜커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초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소비 지출액의 51%를 여성이 지배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성이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올릴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더 많은 여성들이 곧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소매상들도 이제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가 아닌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비용의 약 2%를 절약할 수 있지만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이들은 수익을 2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지난 2014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2018년에 1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팀 드레이퍼 이분도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맥시멀 리스트 중 한 분입니다. 상당히 유명한데 비트코인이 항상 오를 것이
것이다. 하락해도 오를 것이다. 라고 외치는 긍정론자 중 한 분이죠. 일단 2023년 초 비트코인 25만 달러 전망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회의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25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의 가격 대비 거의 9배가 넘는 수준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 2023년 초까지 일단 1월을 기준으로 3월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거의 한 11개월 정도 남았나요?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9배의 상승을 개인적으로도 좀 힘들다라고 당연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알트코인도 아니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코인인 비트코인이 9배 상승을 11개월 만에 가능하느냐? 개인적으로도 조금 힘들 것 같지만 꼭 25만 달러까지는 아니라도 10만 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게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정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이런 시그널로 작용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규제 명확성이 정해지게 되면 두 번째로는 미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면 전반적으로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상승 여력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일단은 규제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전 기사에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이야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이제 헤지펀드 등 기타 기관들이 현재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숏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이제 9주 연속 음봉 마감을 했으니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할 만큼 했다. 이제는 좀 늘릴 때가 아닌가,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식과 더불어서 코인베이스의 CEO이죠.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가 이제 비트코인 상품에 해당한다, 증권 아니다. CFTC가 그래서 규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2년 전, 3년 전에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이렇게 판결이 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CFTC 위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위원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복권으로 봐야 하는데 과연 제목만 보았을 때는 이게 좋은 이야기일지 나쁜 이야기일지 잘 알 수가 없겠는데요. 내용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이 지난주 CNBC와의 인터뷰 중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를 복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고객에게 공개하는 정보가 부족하다. 투자자들은 결국 부자가 보장되는 투자라고 생각하며 암호화폐 투자를 결정한다. 새로운 암호화폐들을 복권으로 생각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복권을 사면 물론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테라메이드 UST 붕괴는 규제 관할 밖에 브로커나 금융활동이 그림자 금융의 부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규제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권으로 이야기한 것도 이제 깊게 들여다보면 이 CFTC의 위원이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한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가 없으니까 복권인 것이다. 이 복권은 도박 아니냐,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정말로 투명하게 ICO나 IEO나 이 기업들을 공개해서 토큰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정해서 여기에 맞는 이 조건을 좀 넘은 이런 프로젝트들만이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암호화폐는
복권이 아니다. 이제 투자로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문어대가리가 수장으로 있는 이 게리 겐슬러가 수장으로 있는 미 SEC와 이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마치 협동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지금 미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좀 위에서 군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는 SEC가 관할을 하는 것보단 사실상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관할을 하는 편이 성장 면에서 더욱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사실 이 두 개의 기관이 아니라 따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좋다,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많은 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테라 2.0 루나 새로 루나 코인이 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비트 거래소가 루나를 새로 상장을 시키며 일단 여기 나오는 새 루나 코인 루나가 그겁니다. 루나 2.0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루나 코인은 루나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바이비트에서 루나 코인이 상장이 되자마자 1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며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OKX 거래소가 또 루나 상장을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루나 2.0이 정식으로 출시 후에 이 앵커 프로토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프로토콜 테라 2.0 출시 후에 오라클 버그로 80만 달러를 피해 입었다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80만 달러라면 현재 환율로 약 10억 원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테라 2.0 공식 출시 후 앵커 프로토콜 대출 플랫폼이 발생한 오라클 버그로 인해 약 8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제보에 따르면 버그 발생 당시 앵커 프로토콜 내 루나 클래식의 오라클 가격 비드가 실제 가격과 괴리가 발생을 하며 한때 5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 다만 앵커 프로토콜 팀은 해당 버그 발견 직후 조치를 시작해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버그를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도건 테라폼 랩스의 창업자다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 테라폼 랩스의 창업자 도건 CEO의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참 테라 2.0에 대한 찬반 투표 자체도 커뮤니티 내 이제 그 테라폼 랩스 내 찬반 투표 자체도 이 루나를 가지고 있는 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작이 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찬성이 80% 90%로 압도적으로 나올 수 있냐라는 의혹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 얘기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이 이후의 상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한 유명 투자자 로스 커버라는 분은 테라 또 다른 암호화폐 사기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테라는 루나 2.0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미국 자산 운용사 거버가와사키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로스 커버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라는 또 다른 암호화폐 사기일 뿐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테라 붕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의 탐욕에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루나에 대해서 바이비트 거래소 외에는 상장된 거래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OKX 거래소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거래소나 제미니 거래소 등에서 루나를 만약에 상장을 시킨다면 우후죽순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거래소 입장에선 사실상 상장 기준이 있긴 하지만
하지만 거래소의 이미지에 크게 타격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실 상장을 시키는 것이 투자자들 유치시키는 데도 좋고 수수료로 거래소 이익을 내는데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화제가 되는 코인을 상장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큰 프로젝트는 그 어떠한 다른 산업의 프로젝트보다 신뢰성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초, 작년 5월도 아닙니다. 이번 연도 5월 달에 $100가 넘던 시가총액 이제 8위까지 올라갔던 이 루나의 가격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신뢰도 면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은 상태인데요. 과연 앞으로 이 루나 2.0, 테라 2.0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내용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머니그램의 CEO, 이 머니그램이라는 이 기업들 아마 리플사, XRP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기업인데요. 이 머니그램의 CEO가 스텔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이죠. 2년 전 12월 당시 SEC와 리플사가 소송에 걸렸을 때 본인이 불똥이 튈까봐 리플사를 토사구팽했던 이런 기업이었다. 그 전까지는 XRP를 사용하는 ODL 솔루션에 대해서 상당히 찬양했던 기업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송금 업체 머니그램의 알렉스 홈즈 최고 경영자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텔라 블록체인과 협력해 보다 쉬운 스테이블 코인 송금 및 경화 전환을 지원하는 플랫폼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그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는 실제로 충분히 호환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플랫폼 출시 후에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스텔라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지갑을 소유한 사용자는 자신의 보유 자산을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USDC로 전환할 수 있고 머니그램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를 다시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현재 머니그램의 경우는 어떻게 리플사를 손절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솔루션 이점을 맛보았기 때문에 형제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이 스텔라랑 손을 잡았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스텔라와의 소식은 2022년 5월 30일 오늘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요. 과연 머니그램이 다시금 리플사와 이렇게 주식도 교환을 하며 토큰도 분배받으면서 다시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돌아올 수 있게 될지 제가 만약에 리플사의 CEO였다면 이 머니그램은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지금 5월 30일 오전 10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영상이 업로드되면 많은 분들이 점심을 드실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에 들을 수 있게 있으시게 갑자기 대한민국 한국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